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제 진짜 막방이기도 하네요. 시장이 그래도 좀 양호한 표정으로 한 달의 마지막을 써 내려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0.6%의 상승으로 2,703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25%의 상승률로 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보실까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매수 규모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죠. 1,679억 원 사자세 외국인을 통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도 24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코스피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이쪽은 양매도가 나옵니다. 코스피 대비했을 때 코스닥 지수 탄력도가 둔화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관 1,000억 원 이상 매도, 외국인이 545억 원 매도, 현재 개인만 홀로 1,590억 원 순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바로 직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잠정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거의 비슷하죠. 보통은 잠정치 뒷자리 수가 더 붙어서 발표가 됩니다. 매출액은 전에 발표했었던 것보다 9천억 원 붙어서 72조 9천억 원 기록을 했고요. 이익은 거의 비슷하게 60억 원 추가됐습니다. 6조 6,06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900%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확정 실적을 발표할 때는 세부 항목이 중요하죠.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었던 건 반도체 부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텐데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밴드대가 한 1조 7천억 원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잡은 쪽이 2조 1천억 원까지 나왔는데 상단 근처에서 발표가 됐죠. 이익 1조 9,100억 원 기록하면서 꽤 강력한 반도체 회복 신호를 확인을 한 셈입니다. 모바일 부분 4조 700억 원, 가전과 디스플레이도 나름 선방한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주가 반응 보시죠. 장 초반에는 눈치를 보다가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플러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폭 확대하네요. 1% 이상의 강세, 1.4%가량의 플러스권으로 77,800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보합에서 눈치를 조금 보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밸류업 기업들, 현대차, 기아 오늘 나란히 0.4%씩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약세죠. 한때 시세 분출이 한번 있었고 실적 발표 이후에 관심을 반짝 모으기도 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오늘은 2% 조정입니다. 반면에 바이오 쪽도 괜찮죠. 간밤 미증시가 강보합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그 배경은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테슬라의 급등과 금리의 안정세. 금리 안정세로 보자면 우리나라 바이오가 수혜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셀트리온 3.4%의 강세권 유지합니다. 테슬라 반등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2.5%의 상승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죠. 최상단권은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주 탄력적이진 못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이 보합 근처에서 강보합 정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도 1%가량의 상승권입니다. 여기는 배터리나 반도체 소부장보다 바이오 쪽이 시세 우위를 나타내고 있죠. HLB 2%, 알테오젠 0.4%, 셀트리온 제약이 4.66%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1위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의외죠. 어제 장 마치고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시현한 종목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고 주주 친화 정책을 같이 발표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이런 주주 친화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재료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기아도 그런 맥락에서 외국인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가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HD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쪽의 시세 연일 신고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좋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무너졌었던 시클리컬 쪽의 반등이 어제 한 가지의 특징이었는데 철강, 화학 그리고 건설입니다. GS건설 오늘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기관 순매수 탑10 나와 있습니다. 약간 트렌디한 종목이 섞여 있죠. 일단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담아가고 있고요. 시총 상위단에서는 LG화학이나 셀트리온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가 곳곳에 포진돼 있죠. 대표적으로 실체가 있는 대장주는 현대오토에버, 그 밖에 테마성 움직임을 잘 보이는 쪽은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LH만도도 외국인도 기관도 이번 주 들어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종의 실적주 기반으로 달리고 있는 자율주행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기는 외국인이 원래 꾸준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오늘은 기관 순매수 탑1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선택지는 굉장히 많은데 좁혀가는 작업 자리 이동해서 해보겠습니다. 탑10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3일 연속 상승 행진이죠. 왜 오른다고 보세요? 물론 뭐 시장의 금리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이번 1분기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 물론 우리가 1월 달에 처음 이제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 가이던스가 사실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은 1분기를 뜯어봤더니 물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도 이런 실적에 대한 증가분들이 외국인 수급이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보다도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그 민감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다음 주 이번 주죠. 5월 2일 날 이제 FOMC도 열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실적, 본질에 주목하는 장세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기본 베이스죠. 투자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평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1조 9천억 원. 이익이 나왔는데 그 정도면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한 80점 정도라 좀 생각을 하고 괜찮네요. 있습니다. 네, 예. 충분히 뭐 정도면 좀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컨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장에서는 오늘 실적에 대한 뭐 기대치보다도 과연 이제 2분기나 아니면 이제 HBM에 대한 어느 정도 스케줄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좀 수급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HBM3 8단 같은 경우도 한 2분기 말쯤에 이제 본격적인 양상이 시작될 거고 오늘 뭐 12단 반도체도 지금 관련된 샘플을 지금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대략 한 일정상으로 한 3분기쯤에 양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반도체가 요 몇 주간 좀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 다른 시세에 비해서 좀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괜찮은 건지? 충분히 저는 이제 괜찮다고 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는 뭐 AI에 대한 뭐 버블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번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을 들여다 보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시장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 자체는 사실 성장률에 대한 정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공급에 대한 쇼티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게 성장 자체가 천천히 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장을
삼성전자가 오늘 컨콜에서도 보여주었다시피 생각보다 빠르게 이쪽 시장을 좀 침투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리스크로 잡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AMD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AI 개발하는 칩들이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지는 측면이고 이번 실적에서도 눈여겨봤던 거는 특히 SSD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측면. 이게 SSD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HDD와의 가격차가 줄어들고 워낙 이제 SSD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진다. 그만큼 AI 수요에 대한 대체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시장에서도 반도체 내에서도 좀 개별화되는 좀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탑픽은 어떤 게 될까요? 물론 오늘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지금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서버용 SSD에 대한 수요가 지금 80% 90% 이제 성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삼화전기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조금 못 올랐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전 숫자가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HBM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오테크니스의 레이저 언릴링 장비라든지 물론 아직 한미반도체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논외로 치더라도 특히 제우스나 이런 사이맥스와 같은 삼성전자향 밸류체인에 대한 종목들도 조금씩 계속 이제 숫자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찾아가야겠네요. 네. 새로운 레포트가 어떤 게 올라오고 있는지 그 반도체 회복 사이클 안에서 이익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게 될 것인지 네.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조금 궁금한데 사실 네. 조금 반도체라기보다 MLCC 네. 이쪽이죠. 생각보다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어디에 기인했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에 MLCC보다 카메라 모듈 쪽이 실적을 추월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전장 쪽의 기대감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MLCC도 그동안 갤럭시 S24가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이제 플래그십 쪽에 대한 매출이 이제 작년에 워낙 부진했다는 측면에서 많이 보강이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올해 8월, 9월 아니면 7월쯤은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갤럭시 폴드가 조기 발표를 좀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 단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올라올 수도 있고 특히 중국 화웨이나 이쪽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MLCC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도 이번 테슬라 빨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이 빨리 올라온다. 그러면은 전장형에 대한 카메라 모듈 쪽도 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와중에 있고 물론 사실 어제 시장에서 관심을 끈 거는 결국 그거죠.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런 올해 말에 파일럿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기는 작년, 재작년에 대한 부진들을 어느 정도 조금 씻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기가 좋을까요? 유리기판 테마가 좋을까요? 사실 삼성전기는 2026년쯤에 이제 양산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 네. 물론 어제 켄트로닉스도 급등을 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기판에서는 특히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이미 지난달에 SKC에 공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공급을 한다고 바로 1분기 매출을 찍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그 관련된 앱솔리스 이제 SKC 자회사죠. SKC 자회사가 이게 매출로 실제로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저는 2분기 한 3분기 내에 실적이 반영되면은 피롭틱스가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켄트로닉스도 TCB 이제 장비를 향후에 삼성 전기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커지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으로는 SKC가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리기판주도 우리가 흔히 테마주로 이제 본다기보다는 한미 반도체 HBM TCB 장비를 TC 본더 장비를 결국엔 1년, 2년 전부터 주가가 올랐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부터도 이제 유리기판도 이제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도 체크하면서 좀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탑픽은 피롭틱스입니다.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테마는 탑픽이겠죠. 자, 유리기판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반도체랑 세트 짝꿍 이제 전력기기로 가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미국 북미 쪽에 전력기기를 인프라 다시 구축을 하는 이제 노후화된 장비들 이제 다시 갈아엎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에서 AI라는 뭔가 네. 붐업을 할 만한 모멘텀이 장착이 되면서 연일 신고가. 네. 원래는 변압기가 먼저 갔다가 지금은 변압기와 함께 전력, 전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죠. 이 섹터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저는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 20년은 좀 간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미 10년, 20년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수주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이게 1960년대, 70년대 만든 걸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왔던 게 이 송배전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겠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신규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한 2,000km, 3,000km에 대한 그 변압기나 이런 케이블을 계속 까는 것보다 더 늘리겠다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최근에 AI 관련 우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버블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너지는 계속 꾸준히 해도 계속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에 대한 수준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30년이나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정권이 그렇다면 한 2번 정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인프라 자체에 대한 자체는 결국에는 이게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수준은 계속 받고 있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와 Q와 동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수주 플러스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좀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10년, 20년. 그렇게 근데 길게 물론-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게 하려면 계속 이제 이 회사들도 증설도 해야 될 거고 그거를 예.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10년, 20년은 갈 수는 있었지만 대신에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고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예. 주가와 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확장 국면과 주가의 상승과 피크가 나오는 기간은 또 그쵸, 다르죠. 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슈퍼사이클 때 기억을 해보면 증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피크아웃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은 계속 성장은 했지만 이제 성장의 둔화세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하락의 빌미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증설이라는 키워드 나올 때까지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당분간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만이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선기기 업체들도 계속 꾸준히 지금 네. 똑같은 주가 흐름이나 이제 증설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재롱전기나 이런 부분도 다 향후에 콩쿨에서 계속 꾸준하게 AI 관련된 수요로 인해서 실적이 성장세가 되고 있고 향후에 증설에 대한 목표 그리고 연간 얼마만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깔겠다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결국에는 밸류에 대한 흐름과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동반되는 흐름은 당분간은 2분기,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P와 Q가 올라가는 시장은 똑같이 주가가 올라가지만은 Q가 늘는데 P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러 경쟁사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수요는 올라오지만 공급도 타이트하게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주가는 조금은 주춤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탑픽만 찍고 탑픽은 다음으로 그래도 HD 현대일렉트릭은 계속 꾸준하게 HD. 예. 대장, 네, 대장. 가장 무거운 거. 제가 요 좀 때려가지고. 패시브가 좀 있어서 MSCI 편입 이슈. 네, 그렇죠. 그거는 또 근데- 수급적인 이슈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그렇죠. 남았잖아요. 5월 괜찮을까요? 14일인가 15일쯤에 5월 15일 발표인데. 그렇죠. 이미 작년에도 하나오션이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많이 맞아요. 빠졌던 예. 만큼 그거는 당연히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차익실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모르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깜빡하셨죠. MSCI 편입 이슈가 원래 과거에는 발표하고 나서 리밸런싱까지 주가가 더 올랐었던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투자의 패턴이 굉장히 빨라지고 짧아지다 보니까 리밸런싱 전에 그 발표하면서부터 주가가 꺾이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셔야겠고요. 5월 15일 MSCI 편입 여부 발표인데 편입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보시는 분들은 수급 상황 따져가시면서 HD현대 일렉트릭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 한번 갈까요? 얼마 만에 보는 화장품주의 양호한 수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실적 발표가 있었고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 정책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괜찮을까요? 이제 중국 소비 괜찮은 것인가? 의견 네. 주십시오. 딱 1년 내 최고가 딱 어제가 딱 종고점에 살짝 걸쳐 있었는데 예. 오늘 사실 8% 이상 상승하면서 일단은 종고점을 뚫었습니다. 예. 어제 실적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중국 쪽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그만큼 익스포저도 굉장히 줄어들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100억대 아래의 이제 적자 폭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 때문에 실적이 못 나왔네. 이제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중국 쪽 이번 면세 데이터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설화수에 대한 제거 부분들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를 거쳐 굉장히 많이 노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미향이나 이런 서구권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은, 물론 작년 2분기에 한 80% 성장을 해왔었고, 이번에 대략 40에서 50% 성장을 해왔는데, 계속 꾸준히 지금 성장세에 있는 거는 이제 분명함이 있고, 지금 작년에 인수했던 코스 RX가 5월 달에 편입이 됩니다. 이제 편입되면서 2분기 실적은 코스 RX까지 실적이 매출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데이터가 훨씬 더 좋다라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은, 화장품, 사실 아모레 퍼시픽이 시장을 이끌었고, 결국에는 오늘 마녀공장이나 이런 중소형단 화장품도 덩달아 상승 하늘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 물론 이게 여기서 중국 매출이 늘어나냐, 물론 중국도 로컬 화장품, 프로화나 이런 화장품들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중국 쪽 캐펙스를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좀 기저효과적인 측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이제 과거에 이렇게 묵직한 대형주를 봐야 하는 것인가? 요즘 약진하고 있는 중소형주를 봐야 할 것인가? 이미- OEM도 있고 ODM도 있고 색조 그치. 브랜드도 있고. 이미 작년에는 색조 관련해서는 이미 예. 주가가 많이 IPM, SC나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식 시장만을 봤을 때는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제 LG 세갈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긴 기간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세 데이터가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이 향후 LG 세갈 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둘 차이는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적어도 북미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반면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도후 시리즈 같은 경우가 작년에 물론 재고적인 부분이나 이런 비용들을 대부분 떨어냈고 1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이 브랜드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향상도가 아직은 아모레 퍼시픽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많이 갔다고 해서 LG 생활건강을 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실적 성장률 자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번에는 좀 대형 화장품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질문 추가로 한 네. 개만 더 드릴게요. 중국, 약간 이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회복세에 베팅하는 보고서가 외국계를 통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IB 쪽에서 네.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어제도 중국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움직였던 게 시클리컬도 있습니다만, 화학이랑 철강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중국 소비가 움직였어요. 네. 거기에 범위에 포함되는 게 미용기기,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여행, 의류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괜찮은 건지. 어떤 중국 경기 예. 회복, 물론 오늘도 아까 제조업 지수가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일단 비율을 예를 들었을 때 미용기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시장이 열렸다는 점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 미용기 딴에는 충분히 중국과 북미 쪽, 물론 이미 브라질은 대다수가 클래시스나 비올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올은 2분기 때부터 중국과 브라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미용기기는 추가적으로 흐름은 좋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철강 가격
사실 차관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차관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완벽히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조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은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크니커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체크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 타픽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비 타픽은 아모레퍼시픽을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품 쓰세요? 다 써보긴 했는데 지금은 와, 예. 외국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브랜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레. 라네즈도 써봤고 이제 클리오나 이런 다른 사실 탐방 가면서 와. 다 많은 제품을 또 써보라고 주시니까 예, 쓰겠습니다. 예, 화장품도 직접 써보고 네. 예, 관심주로 제시하는 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